안녕하십니까, 미호입니다. 오늘은 영조가 첫날 밤 한마디에 왕비인 정성왕후를 평생 외면한 심리를 좀 들여다 보겠습니다. 영조가 정성왕후를 외면한 심리는 매우 복합적입니다. 단순히 왕비의 대답이 재치가 없어서 실망했다고 보기에는 그 배경에 깔린 정치적, 심리적 요소들이 훨씬 더 커 보입니다. 영조는 숙종과 무술이 출신인 숙빈 최씨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정통성 논란에 시달리며 평생을 열등감 속에서 살았죠. 반면 정성왕후는 명문가 출신으로 엄격한 예법과 격식을 갖춘 인물이었습니다. 영조는 아마도 첫날 밤 왕후의 송구하옵니다 라는 겸손한 대답을 자신의 출신을 은근히 비꼬는 것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의 열등감은 이 사소한 대답마저도 자신을 무시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든 것이죠. 영조는 왕이 되기 전부터 형인 경종에게 죽임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모든 상황을 철저히 통제하고 예측해야만 하는 완벽주의와 편집증 성향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성왕후의 대답은 그에게 예측 불가능한 틀에 박힌 재미없는 여성으로 비춰졌을 겁니다. 자유롭고 재치 있는 여성을 선호했던 그의 성향과 맞지 않았던 거죠. 그의 기준에서 정성왕후는 완벽하지 않은 존재였고 그는 처음부터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영조는 어머니가 천한 출신이라 공갈 안에서 늘 외롭고 불안했습니다. 제대로 된 사랑과 정을 받아본 경험이 부족했을 겁니다. 이로 인해 그는 타인에게 정서적으로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는 냉정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정성왕후의 첫날 밤 현명한 대답은 그에게 사랑이나 따뜻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기보다 오히려 벽을 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사랑보다 자신이 살아남는 것이 더 중요한 사람이었던 거죠. 정성왕후는 노론의 지지를 받는 명문가 출신이었습니다. 영조는 왕이 되기 위해 노론의 힘을 빌렸지만 왕위에 오른 후에는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탕평책을 표출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왕비에게 마음을 주어 특정 세력에 힘이 실리는 것을 경계했을 수 있습니다. 왕비와의 거리를 두는 것은 곧 정치적 중립을 표방하는 행위였고 정성왕후는 그 정치적 계산의 희생양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도 납득이 되지 않으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조금의 미안함이나 측은지심이 있었다면 장례식까지 불참하는 망극한 일은 없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조가 왜 그랬을까 더 들여다볼까요? 영조는 평생을 정통성 논란과 당쟁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자신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모든 것을 극도로 싫어했던 인물입니다. 정성왕후는 왕의 사랑을 받지 못한 비운의 왕비였습니다. 누구 때문에? 자신 때문에. 만약 영조가 그녀의 장례식에 참석해 슬퍼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사람들은 그가 그동안 왕비를 외면했던 사실을 더욱 비난했을 것입니다. 영조는 아마도 자신의 무심함을 드러내는 대신 장례식에 불참함으로써 왕의 권위와 체면을 지키는 길을 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완벽주의 성향이 강했지만 자신의 행동이 가져온 결과에 대한 죄책감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정성왕후의 죽음은 그에게 33년간 자신이 저질렀던 냉대의 결과와 마주하게 하는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녀의 빈소를 지키고 그녀의 마지막 모습을 본다는 것은 그에게 자신의 잔인함을 직시하는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영조는 그 순간을 견딜 수 없어
차라리 회피하는 것을 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의 불참은 정성왕후의 죽음에 대한 그의 복잡하고 괴로운 심리를 보여주는 방증일 수 있습니다. 영조의 행동은 근본적으로 지독한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과 판단이 가장 중요했으며 타인의 감정이나 고통은 안중에 두지 않았습니다. 정성왕후의 장례식 불참은 그가 왕비의 죽음보다 자신의 심리적 안정을 우선시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녀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조차 자신의 뜻대로 하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은 영조의 행동은 단순히 왕비에 대한 무관심을 넘어 복잡한 정치적, 심리적 요인이 뒤섞인 결과라고 봅니다. 그에게 정성왕후는 사랑의 대상이 아닌 왕자의 불안정함을 상기시키는 존재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그녀의 삶은 물론 죽음마저도 외면함으로써 자신의 내면적 고통과 현실을 회피하려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한 발 더 나아가 그의 성장 배경에서 그가 겪은 아버지 숙종을 아니 다룰 수 없습니다. 숙종과 영조 둘의 공통점은 냉정한 카리스마와 변덕이라고 봅니다. 숙종은 왕권 강화를 위해 당파를 수시로 교체하는 황국 정치를 펼쳤습니다. 이는 신하들에게 예측 불가능한 공포를 주며 왕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만들었죠. 영조 역시 정성왕후를 향한 갑작스러운 냉대처럼 자신의 감정에 기반으로 한 변덕스러운 모습을 자주 보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감정을 정치적으로 혹은 개인적으로 활용하는 데 능숙했습니다. 또한 숙종은 희빈 장씨와 인현왕후를 오가며 노론과 남인의 균형을 맞췄습니다. 사랑과 정치적 목적을 교묘하게 섞어 사용했죠. 영조 역시 정성왕후가 노론 가문 출신임에도 그녀에게 거리를 둠으로써 특정 세력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겉으로는 탕평책의 명분을 세웠습니다. 두 아버지와 아들은 인물을 단순히 감정의 대상이 아닌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는 냉혹함을 공유했습니다. 숙종은 어린 시절부터 왕세자의 자리에서 치열한 권력 투쟁을 지켜와야 했습니다. 영조 또한 불안한 출신 때문에 끊임없이 정통성을 증명해야 했죠. 이 때문에 두 사람 모두 강한 카리스마 뒤에 깊은 개인적 불안과 상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타인을 더 냉정하게 대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숙종과 영조 모두 왕으로서 뛰어난 능력을 지녔지만 동시에 왕의 자리에서 오는 고독과 불안을 개인적인 삶에 투영한 인물이었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에게까지 냉정하게 대하는 모습은 두 부자가 공유했던 비극적인 면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영조의 심리는 출신에 대한 열등감, 정치적 불안정, 그리고 정서적 결핍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봅니다. 첫날 밤의 한마디는 그저 그 모든 심리가 폭발하는 방아쇠였을 뿐 사실 정성왕후의 비극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영조는 정성왕후가 죽자 정성왕후의 삶을 기록하는 행장을 직접 지었습니다. 이 글에는 그녀의 인품을 칭찬하고 윗사람을 잘 모셨다는 내용이 담겨 있지만 그녀를 향한 진정한 사랑이나 애틋함은 느껴지지 않았다는 평이 많습니다. 이렇게 영조의 심리를 들여다보고 나니 더욱 정성왕후 삶이 처절하고 외롭게 느껴집니다. 왕비로서의 긴 세월이 그녀에게는 외로움을 견뎌야 하는 고통의 시간이었고 그녀의 진실한 마음은 죽어서도 끝내 왕에게 닿지 못했습니다.
이야기 어떠셨나요? 아버지 숙종과 아들 영조, 두 사람의 공통점은 정치적 계산에 따라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를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달빛 아래 다시 피어나는 이야기, 야단 별곡에서 시작합니다.